네, 자 어제 뉴스, 어제 뭐 많은 저희 데일리 브리핑 통해서 다양한 뉴스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뉴스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앞서서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수익 1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자,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기업들, 특히나 다른 빅테크들에 어떻게 번져 나갈지도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의 짐 크레이머처럼 자 이런 부분은 미 정부에도 좋고 기업에게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숫자로 찍힐지는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현지 기업들에게 H20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했던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하나 남아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서베이를 합니다. 예, 뭐 너희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다시 M7에 대한 비중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쏠림 현상, 우리가 굳이 쏠림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다면 쏠림 현상 상위 10개 기업과 그렇지 못한 490개 기업,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업들의 격차가,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또 M7에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시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크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관세에 그래도 덜 영향을 받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많이 쏠려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받던 많은 펀드 매니저 의견들이 일부 좀 수그러드는 그런 8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숏 포지션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M7은 몰려 있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재분배됐었던 분산 투자를 했었던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M7을 좀 옮겨 나가는 그러한 물량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해외 비중이 높은 M7과 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일부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이 표 하나로, 이 데이터 하나로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관세에선 조금 자유로운 하지만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은 미국 내에 있는 그러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에는 일부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금 흐름이 좋고 외국의 비중이 높은 M7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만큼의 관세를 조금은 상쇄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주제입니다. 기업 실적 리뷰를 한번 볼 텐데요. 변동성 지표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바로 연준입니다. 자 스티브 미란이 연준 이사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관세 영향 점검도 해볼 거고, 자 노동시장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대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비교도 한번 해볼 텐데,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주실 제가 또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 레그넘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는 차 막히는 거 너무 싫습니다. 예, 엄청 막혔죠. 네. 자 오늘 이제 사실 지금 이야기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상당히 많고 뭐 오늘 1번으로 첫 번째 기업 실적에 대한 리뷰를 먼저 적어주셨는데 기업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최근에 약간의 뭐 기업들에게 15% 수익에 대해서 뭐 지불해라 뭐 이러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대표님의 짧은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트럼프가 하는 이제까지 예. 이기 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예.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제롬 파월을 자꾸 공격하는 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고 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죠. 그 젠스랑한테 중국 매출의 15%예요 이게. 이익의 15%가 아니고 매출의 15%죠. 매출의 15%입니다. 예.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뭔가 보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의 어떤 뭐 30년 전부터 그분이 했던 인터뷰 책자를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미국
럼섬으로 미국 경제나 또는 자본시장까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민심을 대변한다고 볼 때 그거를 위해서 뭔가 복심은 있을 텐데 예.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재단에는 예. 거시경제도 한번 훑어보고 그때 이슈도 한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좋은 질문도 해주시면서 티키타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보면 오늘도 여전히 저는 미국 거시경제, 거시 환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 늘 계속 지금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게 예. 8, 9월 달 정도에 이제 지금도 이 조정의 어떤 기간으로 돌입을 한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이따 다룰 2, 4분기의 기업 실적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고 있죠. 아주 좋은 내용 앞에 모두 발언해 주셨지만 예. 그렇긴 했는데 이제 물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QRA 우리 지난번에 분기별 국채 그 발행 계획에다가 SLR 규제 완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이번 3, 4분기에 신규 발행 국채 1.1 트릴리언 달러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 부분에는 다시 안정화는 될 거라고 예상 또는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시장을 조금 휘청거리게 하는 예. 이런 또 물가가 뭐 오늘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뭐 오늘이 지나가더라도 7월 거 발표하는 이제 8월 거 발표됐고 8월 발표하는 9월, 9월 거 발표하는 10월 뭐 이런 구간이 예.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조금의 어떤 소폭 조정, 예. 뭐 다시 말하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아. 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내년 건 우리가 내년 봐야 하는 거니까 네네. 연말까지는 우상향의 전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 어떤 시장에서는 사실 과거에 이제 하락장에서는 보통 경제 지표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매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실업률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데 사실 상승장이나 일부 박스권에 어떤 유지되는 그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종목 장세로 넘어간다. 특히나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CP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전조 증상이 어쩌면 지금 시장에 어떤 조정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가? 만약 데이터로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뭐 워낙 예.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하는 결이 좀 비슷하시니까 예. 워낙 중요한 말씀 이미 해주셨으니까 예, 예. 노동시장 결국 물가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 거시 환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슈가 예. 관세잖아요. 예. 관세가 4월 2일 판때기 갖고 나와서 그 이후만 지금 한 2개월, 3개월 지났나요? 그렇죠. 3개월 만에 보편 실효 관세가 2.5%였다가 18.6%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충 몇 배가 떴습니까? 한 7, 8배가 뜬 거예요. 예. 3개월 만에 미국이 전 세계에 때리고 있었던 관세가 7, 8배 상승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 펀더멘털에 투영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될 거냐. 지금 그 통계 자료를, 그러니까 그 빅하우스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따 읽긴 한데 그냥 말씀으로 먼저 네,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100%의 100의 관세가 부과가 됐다면 이 중에 수출업자가 한 20% 정도 분담을 할 거고 미국의 수입업자가 한 40% 분담할 거고 소비자가 한 40% 분담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정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4, 50% 소비자가 분담을 할 거라는 거는 예. 결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예. 가격이 뭐만큼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국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매출이나 뭐 소매액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결국은 뭐가 중요해지나요? 고용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또 고용이 소비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GDP 30조짜리의 70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소비예요. 그래서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소비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노동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또 공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 뻔한 얘기긴 한데 그 어느 때보다 이 8, 9월, 10월 국면이 예. 이 관세가 얼마나 투영이 돼서 얼마나 경제 펀더멘털에 부담을 줄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두 달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이번 주 이제 PPI 발표되고 수입 물가 연달아 발표되잖아요. 예. 이번 달부터는 조금 예의주시해야 된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굳이 지표로 따지자면 예.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에 이제 노동시장
우리가 지지난주 때만 해도 고용 보고서 굉장히 흔들렸고, 예. 그런데 대표적인 그 노동시장 관련한 지표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하는 주간 실업 사후 청구였어요. 예. 저한테 지표를 여쭤보셨으니까 저는 이 4개 중에 뭐가 가장 잘 보여주느냐? 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봐요. 아, 이게 예. 후에 예. 조정하는 폭도 크지 않고 고용보고서 ADP는 사실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너무나도 괴률이 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졸트 고용보고서, 그러니까 예. 구인 이직 보고서, 고용보고서가 그나마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예. 그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 늘상 그래왔어요. 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냐하면 이거는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지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늘 그러시듯이. 그러한 노동 지표와 물가 지표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한 2주, 3주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죠. 계속 우려된다. 근데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뭐 늘 저희 대표님께서는 뭐 전혀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신뢰를 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과거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어 나가는 이런 모습은 결국엔 AI라는 이 기대감 자체가 이런 것들 다 잠식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일까?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22배 정도 되는 이러한 S&P 500의 이 약간은 다소 높은 이런 고평가된 구간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이 약간은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네. 예, 대표님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 또는 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경제학 전공했지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재료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저도 짓궂은 답변 몇 번 U6라는 거 여쭤봤잖아요. U6 저번에 실업률 얘기할 때. 실업률. 예. 평소에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U6가 지난달 8% 찍었어요. 요것만 보면 노동시장 이미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낙관론자이고 싶다는 말씀은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 재료가 있겠죠. 뭐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가장 큰 아주 거고. 정답인데 예. 조금 예. 워낙 답이 많으니까 예.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형성하는 아. 집단이 없다는 겁니다. 예. 2년 2년 전에 물론 뭐 2차 전지 있었죠. 그게 집단입니까? 음. 회사 검증되지도 않는 회사 한 6, 7개 있었나요? 맞아요. 그것이 리더십을 형성한다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죠. 글로벌 지배력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그건 완전히 기대감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반납했죠 지금. 예. 미국은 반면에 저 그래프 지난번에 보여줬죠. 또 한 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배트맨 얘기했었잖아요. 자꾸. 예. 배트맨 더하기 우리나라 분들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팔란티어 같이 갖고 왔습니다. 예. 배트맨 다시 P라고 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예. 이 7개 팔란티어 좀 빼죠. 팔란티어 빼고 테슬라 정도 빼고 저는 테슬라에 그렇게 긍정적인 그림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테슬라와 팔란티어 빼고 나머지 M7 중에 6개 종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수익성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ROE하고 그로스 마진입니다. ROE는 내 순수한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냐는 거잖아요. 애플 150%예요 지금. 아. 150% 저거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 굉장히 기업 실적들이 좋다는 미국 시장도 평균이 20% 정도예요. 엔비디아 가격 부담이 115% 찍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한 8% 약하죠. 나머지가 20%, 뭐 브로드컴이 20%, 브로드컴은 좀 작은 종목이니까 나머지 종목 그래도 적은 게 24%, 많은 게 40%뭐 이런 식으로 찍고 있죠.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때도 소개해드렸어요. 100만 원짜리 비용 얼마 빼고 나머지 얼마 남기느냐는 거잖아요. 시장 평균이 한 40% 정도 돼요. 40에서 45%. 네. 시장 평균 자체가 높은 이유는 미국 4,800개 종목 중에 대표 500개 선수들을 모아놓은 평균이 45%니까 네. 기본적으로 높긴 한데 그렇죠. 그거보다 저 7개 회사들이 적은 게 46%, 많은 게 80% 근데 공부하고 사실상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S&P 500이라는 그 기업이 300위 정도 한다 그래서 이게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우리나라 그 업계 최고의 삼성전자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크네. 맞아요. 저 중에 제일 작은 시가총액 0.43이잖아요. 예. 4,300억, 예. 2조니까 4,300억 달러. 예. 팔란티어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데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미국으로 투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장 하니까 같은 사장인 줄 아냐. 저 그 얘기 가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 예. 아까도 굉장히 좋은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오늘 내용 많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예. M7과 NDX가 해외 비중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뭐 타격은 좀 있겠죠. 그래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같은 시각이에요. 예, 예. 그걸 뒤집어 얘기해 보자고요. 글로벌 지배력, 마켓 쉐어, 뭐 어떤 뭐 독점적인 점유율, 어떤 뭐. 점유율, 지배력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민간 부분의 경쟁력, 애니멀 스피릿이 정책 또는 미국의 펀더멘털 그 안에는 기업 경쟁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런 거가 믹스가 돼서 미국 시장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한국 경제하고 미국 비교해 갖고 왔는데 예. 네. 아이고 이 자꾸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자꾸 이렇게 왜 이럴까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지금 그래서 예. 지난 제가 꼭 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지난 1994년부터 저는 비교를 합니다. 주가 지수를 비교를 할 때 예. 1994년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미국판 퇴직연금이 1982년도에 시행이 되고 본격적인 성장을 구가한 게 제가 표시해드린데 1994년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 지수를 비교할 때 항상 1994년부터 보거든요. 예. 세 개의 그래프가 왼쪽에 보이시는데 빨간색이 코스피가 1994년부터 지난 오늘 현재 8월 11일까지 수익률이 어땠느냐? 264%예요. 예. 많이 뜬 것 같으시죠? 예. 100부터 시작해서 264%니까 아, 164.7%뜬 그러네요. 겁니다. 예. 30년 동안. 30년 동안 S&P 500이 30년 동안 1269% 저 떴어요. 빨간색이 지금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초에 뭐 30% 떴고 5천 갈 거고 네. 그거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예, 좀 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1269.3% 떴고요. 연 8.1% 떴습니다. 코스피 같은 기간 동안 연 1.6% 상승했어요. 연. 이거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S&P 500이 30년 동안 2,250% 떴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정책 공학의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 예. 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 예. 강한 펀더멘털 이 펀더멘털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왼쪽 그래프 제가 그려온 투자자 교육할 때 제가 써먹는 그래프거든요. 제일 먼저 한번 임팩을 딱 드리기 위해서 예, 보여드릴게요. 예. 1960년대부터 분기별 주도 GDP 성장률을 제가 쭉 그려왔습니다. 미국이 30년, 40년 전부터 2%, 4%, 3% 갔다가 2% 갔다가 2%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어요. 파란색이 분기별 애뉴얼 GDP 성장률입니다. 미국에. 예. 보시면 추세선이 한 2%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45년 동안. 한국이 80년도 중반에 연 GDP 성장률이 18%, 17% 그랬거든요. 맞아요. 고성장할 때. 지금 몇 프로 됐습니까? 올해 성장 예상이 1% 예상하고 있고요. 연초까지만 해도 분기 성장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죠. 예.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나라. 중요한 건 앞으로도 저 추세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보면 저 예. 절대 정치색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근데 지금 뭐 정책을 펴내는 거나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라든가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로 구조도 예,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런 예. 거 보면 저 추세가 바뀔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국내 시장 또는 미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어떤 상승이 GDP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과거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히려 좀 많은 비중을 좀 실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건 좀 과도한 조정이면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또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예. 포트폴리오의 3분의 2 정도는 미국 달러 포지션을 자산.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가 기업 실적 리뷰도 한번 해야 되고 변동성 지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 시장 이야기에 저희가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못 봤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 자료 중에 가장 오늘 시청자분들께 자, 이 표를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게 있으시면 뭐가 하나 있으실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 이제 지금은 물가 이슈라고 봤잖아요. 물가요. 예. 트루플레이션 한번 소개해드렸죠. 좋습니다. 실시간 물가 지표. 예, 예. 이게 2020년도인가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라지 스린이 발사한 전 CTO입니다. 이분이 웹 3.0 개발자들한테 물가 지표가 한 달 이연에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렇죠. 건. 전월달 걸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물가 지표를 만들어 봐라고 해서 전 세계 한 1,200만 개 로데이터를 데일리로 합산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정부 발표하는 거하고 예. 수치 레벨은 틀립니다. 예, 예. 산식이 틀리니까. 예, 그런데 추세는 굉장히 잘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오. 그런데 이 오늘 현재 지금 미국의 YOY 연간 CPI 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데일리로 발표하는 게 1.83%인데 패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연초에 1.2%까지 쑥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4월 달 관세하고 5월 달, 6월 지금까지 달 올라왔네요. 2.2%까지 쑥 떴다가 지금 1.83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원래 이제 이게 이 실제 물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두 달 전에 2.2, 2.3 찍었다가 지금 1.75, 1.83 찍고 있거든요. 예. 어쨌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죠.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CPI 그 앞에 이것도 이제 미국 IB들에서 발표하는 매번 전망을 맞아요. 하잖아요. 한 그중에 하루 이틀 전쯤에 네. 이게 다 발표가 나오죠. 그중에 저는 예. 골만삭스 거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추는 편이에요. 예.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골만삭스가 헤드라인 그러니까 먼서부터 월간으로 0.27 정도 뜰 거다. 예. 그래서 YOY로 2.8 될 거다. 그리고 코어 월간으로 0.33 정도 될 거다. 그다음에 YOY가 3.1% 될 거다. 저 YOY가 헤드라인이 2.8, 코어 CPI가 3.1 정도 이상만 안 가면 안 가면 저는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전치가 제가 알기로는 코어가 3.0%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밑에가 이전치 써져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2점 코어가 3.1인가요? 2.9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9였고 예, 헤드라인이 예. 2.7이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높게 보고는 있지만 네네. 이런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만약에 튀어오른다면은 정말 시장에서는 좀 크게 우려할 것이고 저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크게 요동치지 뭐 않는 소폭의 조정 소폭의 정도로 조정. 마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예. 아까 트루플레이션 말씀드린 이 뜻이 뭐였냐면 예. 이런 지난달 이번 달 발표된 예상도 그렇고 점점 뜨고는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아. 관세가 지금 8배가 상승을 했는데 맞아요. 그중에 절반을 소비자 물가로 투영이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가면 분명히 이제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저 추세를 보시면 떴다가 빠지는 추세를 실시간 물가지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크게 심각하진 않겠지만 예. 이제 앞으로 발표될 다음 회차 두 번 남았잖아요. FMC까지. 그 정도가 이제 그때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거시 얘기하다가 중요한 집 아니요, 충분히 다 전달해 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관세에 따른 어떤 물가 지표, 물론 거기에 따라 또 노동 지표도 한번 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기간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저희 화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는 저희 내금융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8월 10일 화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긍정론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시장을 일부 약간 비판하시는 또는 회의론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월가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도 이충환 대표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한번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